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뭐 식사 시간이 되면은 누구나 아침 또 점심 저녁 식사 시간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볼 수 있는데요. 중간에 뭐 식사 시간 사이에 또 뭘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간식 시간이라고도 우리가 합니다. 오늘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조금 여유로운 시간이 돼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시작을 합니다. 사실 요즘은 봄철이라서 이미지가 계절 이미지로 영상을 찍게 되면 참 좋고 또 사진을 찍어도 보기가 좋은 것이 요즘 이미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연이 이렇게 넘어가는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제 네 개의 계절을 우리가 1년 동안에 맞게 되고 보내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한 계절이 가게 되면 다음 계절이 오기도 하고 또 다른 계절이 그 다음에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느 계절이 가장 좋냐고 물어보면 봄철이 아마 가장 좋은 계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을 하다 보니까 뭐 씨앗을 준비하고 영농계획에 따라서 파종을 한 다음에 싹이 나오고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유지 관리를 잘 하게 되면 농작물을 잘 길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얻게 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은 정말 기대한 농산물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고 또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하다 보면은 흡족하지 못한 농산물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충이라는 말이 있고 아주 잘하는 게 있고 아주 못하는 게 있다면 누구나 다 잘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다 잘하려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능력이 이렇게 무궁무진하지 않거든요. 할 수 있는 일, 못하는 일, 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그렇지 모두 뭐 해서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해서 안 될 일과 해도 될 일을 구분해서 생각한다면 효율 있게 어떤 노동력을 투자를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물을 흡족하게 내가 가져오고 싶은 것 또 아니면 해도 전혀 안 되는 것을 도전을 해서 무모하게 시간만 허비하게 되는 그런 것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다 욕심이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했던 것, 잘했던 것 이것을 뭉뚱그려 봤을 때 내가 한 것은 잘못했든 잘했든 간에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의 눈을 보게 되거나 마주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면은 좋은 대화가 오갈 때는 고성이 없어요. 웃음소리도 나오고 분위기가 좀 무르익어 왔을 때는 양방향이 서로 아주 호탕하게 웃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대화가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대화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질문을 따지는 사람을 미워해요. 자기는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러면 어떠한 제약을 법으로 어떠한 테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어긋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잘못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뭐 잘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업무 능력을 판단할 때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것인지 잘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이걸 뒤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럴 때는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언성이 높아집니다. 질문하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억양이 높아지고 전화도 마찬가지고 대화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떤 이
문제점을 발견해서 이렇게 따지잖아요. 따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거거나 아니면 따지는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니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정당한 문제를 풀어서 나한테 답변을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대화가 이제 순조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잘 안 되는 게 대화예요. 또 잘 되면은 소통이라 그럽니다. 그걸 대화라고 하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 그 한국말에서도 그렇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리 그렇습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발음이 똑같은 발음인데도 그래요. 그래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 같은 한글로 표시가 돼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상대방한테 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로 해요. 여보세요? 저는 어디 사는 누군데요. 무슨 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그리고 그쪽에서 답을 묻는 사람한테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래서요. 이렇게 전화를 상대방이 받으면 기분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나한테 어떠한 답을 편안하게 주지 못하는 자기한테 어떤 부합하지 못하는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질문을 받아서 답변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만나서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성질이 나서 고함이 오가고 막 그럴 때는 표현력이 뭐 어떤 사람은 부족하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상대방이 말하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반응할 때 언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렇게 막 이렇게 쭉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가 직시를 했는데 상대방이 내 눈을 보지를 못해요. 그런 경우는 그 사람한테 내가 무엇을 느끼냐면 거짓을 나한테 말하려고 한다든지 자기 주장을 아주 그 강하게 해서 정당화한 그 변명 이거를 할 때는 막 딴 데를 보면서 막 이 표정이 일그러지고 원성이 높아진더라고요. 그런데 질문하는 사람도 같이 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어떤 방향에서는 상호작용이라고 그럴까요? 한쪽에서 그러면 한쪽에서도 또 같이 맞춰치고 치는 것보다는 한쪽에서 심각하게 언성 높이고 막 거짓말을 해서 막 이럴 적에는 더 차분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전화나 또 대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요새 제가 그런 경우를 맡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저보다 뭐 못하지 않아요. 훌륭한 교육 수준 또 위치도 괜찮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자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나이가 벌써 65세 막 70대 이렇게 된다면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의 한계를 느끼거나 업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개인 업체라든지 회사에서 한 두세 넘어서는 내쫓는다고요. 그만해라고. 왜냐하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시대적으로 뒤따라가지 못하는 입장에 있는 나이대가 그 나이대잖아요. 그래서 젊은 인재를 뽑는 거예요. 새로운 교육을 받고 새로운 감각으로 또 문화의 변화라든지 현실성 이런 걸 감안해서 젊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또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또 몇 년에 한 번, 요즘 많이 바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을 받고 그 자리에 있어도 그 법에 대한 그 규칙에 대한 또 처리 방향 이런 것들이 변수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교육을 다시 받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 하는 것을 이제 전수를 받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종이에다 뭘 써내라 또 민원을 한다든지 또 양식을 뭐 작성한다든지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행정적인 능력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인 능력도 자꾸 떨어진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많아지면 기억력 상실하고 판단력 흐려지고 뭐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대체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력으로. 그래서 이제 그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효율을 높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그 기억력이 없어서 요즘은 이제 메모를 하지만은 메모도 또 종이에다 놓으면 어디다 놨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또 메모를 하기도 하고 브로그에 쓰기도 하고 영상에서 이렇게 기록 영상을 만들어서 또 띄워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저 입장에서도 나쁜 방향으로 무엇을 끌어가는 것보다는 나쁜 방향을 좋게 끌어가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쪽에서 고집을 부리고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면 내가 오히려 바보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요새 뭐 SNS에다 제가 그냥 많이 쓰는데 하도 말이 안 통하고 하도 전달이 해도 바로 나한테 답변이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흡족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SNS에도 쓰고 뭐 이러는데 SNS를 보고 또 저한테 전화 오는 분도 있어요. 야,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도 요번에 느끼는 거를 올린 것 뿐입니다. 아직도 모르는 거 많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들도 그래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뭐 형제간, 부부간, 이웃간, 또 뭐 기업간, 또 마을에서 어떤 행사, 뭐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좋은 일, 그런 일 많지 않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은 대화에서 대화로 끝나면 깔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넘어서서 시간적인 거나 뭐 여러 가지가, 이 손실을 보게 되는데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서로 간에 가슴 아픈 일들이 이어져 나와요. 그러면 처음에 말로 해서 말로 답변이 갔을 때는 의사소통이 잘 돼서 빨리빨리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싶어서 반감을 가졌어요. 그럼 상대방한테 내가 이런 말을 전달을 또 다시 하겠죠. 그럼 받아들이는 생각을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해줘야 되는데 아예 단절을 하고 자기 주장만 내준다고요. 이거 대화 안 된다고요. 그리고 대화가 된다 해도 그 사람이 나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또 나도 역시 그 사람이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이렇게 기억에 남게 됩니다. 어제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어느 분이 시동리까지 가신대요. 그래서 저도 마스크한 그쪽 방향으로 가길래 이제 태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분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당신은 누구하고 이렇게 친하지 않느냐. 그래요. 그래서, 그거 좀 이렇게 하지. 내가 그분한테 그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이 잘못 전달되면 차라리 안 한 것만 못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 그분이 저를 평가하고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 범위가 있기 때문에 대화를 제가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분도 마을 사람으로서 이제 원주민이고 저는 이제 귀농한 사람이에요. 근데 귀농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원주민과 대화가 잘 안 돼요. 또 귀농한 사람끼리도 또 대화가 잘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잘 안 되더라도 그 다음번에 또 이렇게 얼굴만 봐도 또 그때 당시엔 그랬지만 대화가 되는 사람이 또 거의 많아요. 한 90% 이상은 아마 다시 대화가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나, 보편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뭐 100%, 0.1 정말
한 4, 5%, 2, 3%는 아예 벽.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런 분하고 지금 문제거리를 골치도 조금 아프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뭐 고치려 할 것도 사실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양보도 하고 참 그랬어요. 그러는데 제 주장을 펴려고 이 영상 찍는 거 아니에요. 저도 뭐 잘하는 거 있는가 하면 못하는 게 더 많겠죠.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조금 길게 찍게 되는데, 이 영상을 보다 보면 또 어떤 사람들 댓글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 댓글도 그냥 보편적으로 쓰시면요. 이렇게 꼬아가지고 비틀어서 꼭지를 또 떼어내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로 그 댓글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그런 부류의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남기셔서, 얘가 감정적으로 좀 기분이 좋지 않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떻게 했냐? 답변을 썼어요. 왜냐, 그런 글이 올라오면 잘라버리고 싶더라고요, 사실. 기분 나쁘잖아요. 아닌데 그렇다 그러고, 뭐, 이제 조금 약간 꼬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답변을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는 범위 내로 설명을 드린 것이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시려면 그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 영상이라든지 견해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이제 댓글에 답을 올렸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아래에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래의 전화번호로 전화 한번 주세요. 이렇게 이제 했어요. 왜냐면 저하고 나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저하고 말한 그 댓글 쓴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똑같은 건데, 제가 대화하는 방향에서 그래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좀 가급적이면 존대어로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려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화가 나잖아요. 또 그렇잖아. 엉겹결에 내가 나이 의식을 내 스스로 해요.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아들 같고 뭐 이렇게 좀 동생 같고 그런 사람한테는 또 뭐 홧김에 그냥 욱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화를 긴급하게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야, 너 이렇게 그냥 반말이 나올 때가 있다면 사실 그게 이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어떠냐. 상대방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있겠다 이렇게 해서 상대성을 또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또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됐던 거고. 그래서 또 미안도 하고 그래서 대화 중에 그래서 아까 내가 미안했는데 나도 적용되다 보니까 그렇게 발음이 된 거다. 이해를 해라. 그리고 다시 이제 대화를 이어갔더니 이건 이런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존대어를 하면 상대방도 받아들였는지 아닌지 부드럽게 또 답변이 와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또 이렇게 톤이 높아지면서 뭐 이렇게 꼬아서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 나오면 나도 따라서 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를 꼬면 그 사람이 이렇게 꼬았을 때 나는 반대로 꼬는 거예요. 주장이 다르니까. 그러면 질문자와 답변자의 그 역할, 그거는 설명을 드려도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으면 나하고 대화할 필요조차가 없는 경우가 대반이에요. 그게 이제 특히 민원인데 뭐 경찰도 있고 면사무소도 있고 농협도 있고 또 뭐 군청도 있고 뭐 민원실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이제 우리가 민원을 넣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어디 가도 요즘은 다 친절해요. 거의 다 친절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와요. 옛날 같지 않고. 그런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만나서 보면은 서로 어떤 갈등이 만들어지는 요인이 뭐냐면 이권이라든지 봐주기라든지 이쪽에 치중하다 보면은 이 대립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따지면 싫어해. 먹은 놈은. 쉽게 얘기해서 편히 좀 죄송합니다만 그쪽에 치우쳐서 답변을 주는 사람 입장의 억양은 질문하는 사람의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안 해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옹호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감싸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아이들이 전부 이제 40이 조금 이렇게 넘어가고 막 그러는데, 자식 얘기를 하잖아요. 참 창피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냥 어렸을 때 자식이 그러면 어디가 싸워. 우리 애가 때렸다고요. 그러면 남이 자식은 마주인 입장이에요. 그러면 주장을 막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애들이 싸울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다가 그래? 당신 그렇게 나와? 그럼 법대로 해봐. 뭐 식으로 막 나오고 막 욕하고 다투고 막 그러긴 파출소도 가고 뭐 그런 경우도 나오고 그러는데, 참 이 대화가 상당히 좋은 거면서 또 어려운 것이 대화가 아닌가. 상대방의 생각과 내 질문의 내용, 내 생각을 어떻게 맞춰서 그 사람이 기분 좋게 내 질문에 답변을 해서 나도 그 사람의 답변을 들어서 부족한 점은 좀 있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서도록 하는 것이 이 상담이잖아요. 근데 상담자는 사실 당사자가 아니에요. 상담은 어떤 대화를 하다가 안 돼서 어떤 단체에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해서 이제 민원을 넣어서 상담을 요청하는 거니까, 당사자는 딴 데 있고 그걸 처리를 원하는 사람이 그 업무에 해당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하거나 처리해달라고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합법적으로 뭘 뭐 사주거나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뭐 그래서 그런 게 하는 게 아니고, 또 동그란 거 갖다 집어넣고 뭘 하는 게 아니고, 딱 맞이기라도 뭐 팔아갖고 뭐 이렇게 주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신다면은 차분하게 소리 막 지르지 마시고, 먼저 내 마음을 전달할 때는 나이가 먹었든 적었든 좀 친절하게 질문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친절하게 답변을 해줘야만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저녁 영상을 이걸로 찍어봤습니다. 참 유튜브가 있어서 이런 영상을 찍지, 유튜브가 없으면 동영상을 이걸 찍어서 인터넷에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그냥 그 비용을 조금 들이게 됐었는데요. 뭐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뭐 촬영 장비, 뭐 카메라, 뭐 프로그램 구입비, 뭐 이것저것 부품, 뭐 촬영하는데 이 도구들 이런 것들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즘에 와서는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 돈 가치보다도 더 큰 그 효과를 제가 받아들이고 있고 또 얻고 있고, 또 이런 영상 저런 영상을 제가 찍게 되면은요, 많은 분들이 보고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영상은 뭐 상업적인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어떻게 이제 판단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상업 홍보를 위한 영상이 아닌 이런 영상을 보고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뭐 농기계 이야기라든지 제가 이제 민원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아무도 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그 영상을 보고 전화를 드린다 그러고 그렇게 처리를 하셨냐고 그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하고 질문하는 분들이 벌써 몇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피부로 느꼈던 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렸고, 아까 어떤 여자분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내 말을 들어줄 사람들하고 풍경이 좋은 데 가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공원이라도 좋은 분위기를 좀 걸어가면서 mp3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요새 음악이 많잖아요. 그거 들어가면서 화난 걸 좀 풀어보시면 어떻겠나라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모두 이게 인터넷을 보고
이 전화를 하거나 이제 영상을 보고 유튜브 이거를 보고서 이제 전화를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상당히 아주 독특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뭐 아주 특별한 일을 아는 경우에는 매일지만 제가 찍고 있는데요. 그만큼 찍으니까 효과가 있어서 찍는 거고요. 오늘 전달하는 말씀은 제가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어서 느낀 바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특히 어떤 분들하고 딱 꼬집어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공무원들, 공공기관, 큰 회사들, 대기업 이런데 많이 친절해요 지금. 어디 가도 불친절한 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 중에 정말 기분 상하게 하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담지 못한 말씀이라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마을에서도 그래요. 꼭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막 그냥 이렇게 좀 껌 씹듯이 씹어서 그냥 뱉어버리려고 그러는 분, 또 이렇게 주물러갖고 휙 던져버리려고 그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맞대응도 해보고 그러는데 사실 참 그럴 때는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이제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뭐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경험도 이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대처를 해야겠구나라는 걸 이제 조금은 터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다음 이야기는 기분 좋은 이야기를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